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의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두껍죠. 베트남의 중부지방 다낭인데요. 다낭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 중에서도 최근이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얇은 파카지만 얇은 파카를 꺼내 입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 탈 때 이 파카가 없으면 약간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날씨가 쌀쌀한 편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아마 처음 맞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데 아마 올해는 더더욱 더 연말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 아마 1년 전, 2년 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어머님 생신이라서 사실 한국에 꼭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한국을 갔다 올 때 제가 놀란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보다 여기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다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들떠 있는 거예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롤송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는 제가 한국에 없지만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낭은 너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카페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뭐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옆에 보이시나요? 여기 카페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많이 즐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휴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휴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엔 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가 큰 의미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여러 명절이 있고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 명절이 아주 큽니다. 한 거의 8, 90% 차지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는 떼시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8, 90%고 다른 날들은 그냥 짜잔짜잔한 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챙기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모든 날들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여성의 날,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은 다 남자가 여성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물어보니까 여성의 날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아주 큰 날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즐기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연말 분위기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반성도 하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게 연말인데 이 나라는 신년을 새해라는 의미로 잘 안 받아들인대요. 왜냐면 이 설날 명절이 크고 그때가 진짜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우리나라처럼 연말로 받아들이진 않는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는 친구끼리도 모여서 막년회를 하고 또 이제 회사 사람들끼리도 막년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누가 챙기나? 크리스마스는요, 이 나라는 이제 커플들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커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맞지만은,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 그 다음에 커플들끼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플들 중에서 여자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날씨가 추운 지방인 베트남이 길어서 호치민은 겨울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에 이후로부터는요, 겨울에 되면 약간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은 약간 따뜻한 옷, 장갑, 그 다음에 목도리, 그 다음에 이런 따뜻한 용품들, 모자,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런 것들을 선물하는 날이고요. 물론 이제 돈이 많거나 하게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친구들 귀금속 중에 금으로 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해주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좀
돈이 많은 친구들의 선물이고, 여기 조금 추운, 좀 그런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목도리나 장갑이나 이런 겨울 용품들을 이제 선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커플이면 선물을 안 해주게 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했지만은 자기들이 페이스북이나 잘로에 올릴 거리가 없습니다. 뭐든지 선물을 해서 그 선물을 받은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올려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좋은 남자친구나 좋은 남편이 못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이 산타크로스의 그 선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산타크로스를 우리나라 어린애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은 거의 선물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애들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옷가지 정도, 그냥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쁜 옷 하나 사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줘야 된다, 부모가. 또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다 라는 인식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은 큰 쇼핑몰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에 가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주고 이런 또 날은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장식이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나라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선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한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엄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뭔가를 선물을 주고 하는 행동들을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는 것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던데 크리스마스 때 공안이 바쁘다고 합니다. 공안이 왜 바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할까봐 이런 걸 엄청나게 이제 그 경찰들이 그런 것들을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색출해 내려고 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안들이 바쁜 날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나눔을 대놓고 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베풀고 나눔을 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또 겉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우리 연인들이 어떤 날이 중요합니까? 크리스마스 당일보다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교회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개념을 아는지 이 여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개념이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날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선물을 놔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그게 있죠. 저기 선물이 이렇게 선물 상자가 놓여져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장식입니다. 이 나라 친구들이 이 나라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자기 선물이 있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잘 사는 집안에는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자기들도 이렇게 꾸며놓고 있지만은 그게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거 카페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 장식을 이렇게 해놨느냐?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쁜 카페에 들렀는데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카페에 옵니다.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쪼로미 세워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카페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쯤 있어야 이제 아이들 올 때 또는 아니면 여자들이 특히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나는 여기 카페 갔다, 카페에 오게 되면은 이쁜 카페의 있던 음료, 이런 음료들을 많이 찍지만은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그런 음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이쁘게 된 데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들의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크리스마스가 큰 이런 날처럼 다가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호텔이나 카페나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이런 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상업적으로 큰 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성의 날보다 조금 더 이제 큰 날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커플에게는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른 그 사람들에게, 다른 영역에까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연말 분위기,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말고도 또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 베트남의 크리스마스 풍경 또는 연말 풍경을 알고 계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두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